호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과학 하나하고 아이들 생명 하나 또는 사문 하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 세대별로 나누는 건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혼합 선택하는 혼합 선택한 아이들에서 이 아이들은 그럼 수학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미적이 51%, 그 다음에 합통이 49%인데 올해, 이건 작년입니다. 올해 6평 기준으로 보니까 미적이 76.9%입니다. 그러니까 미적 선택자가 엄청 는 거죠. 엄청 많은 거죠. 혼합 선택자 중에서. 그리고 합통은 꽤 줄었죠. 이 얘기 뭐냐면 결국 이과 아이들이 사탐은 하나, 지구과는 아이들이 꽤 많이 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과 친구들이.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과목별로 쭉 한번 6편 갖고 내봤어요. 내봤더니 보시면 요 색깔 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눈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올해 화학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라. 화학은 뭐 생명도 마찬가지겠지만 화학은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화학 실제로. 그러니까 화학이 지금 마이너스 1.9%, 생명이 마이너스 1.1%가 줄었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데 왜 이게 큰 거냐면 이건 전체 탐구 범위 내에서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탐구 범위 내에서 탐구 선택자 중에서 화학을 선택한 아이들이 6.8%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4.9%로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도 17.4%였는데 16.3%로 준 겁니다. 생명도 심각하긴 한데 그나마 좀 덜 심각하다는 얘기 뭐냐면 화학은 워낙 모수가 작았어요. 모수가 작았는데 거기서 확 줄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구평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제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생윤하고 사문을 보시면 생윤은 0.7%가 적은 것 같지만 생윤은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선택자들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문 같은 경우도 2.4%가 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거 건너뛰고 요건 제가 나중에 순서로 진행을 잘못해가지고 명수로 보시면 와닿으실 거예요. 생윤을 선택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작년도 6평, 올해 6평으로 제가 비교해 봤어요. 작년 6평에서는 증감이 어떻게 되냐면은 12,000명이 늘었습니다. 12,000명 생윤이. 그 다음에 사문 같은 경우는 24,000명이 늘었어요. 네, 선택자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면 이 늘은 인원이 어디서 왔느냐? 단순히 N수생들이 많아져서? 고3이 많아져서? 이게 아닙니다. 이과에서 보시면 화학 생명에서 보세요. 여기서 다 빠졌어요. 여기서. 다른 데는 소폭 빠졌는데 여기서 그냥 무장탕탕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화원을 선택한 아이들이 작년 6평 기준으로 5만 명입니다. 근데 올해는 3만 9천 명밖에 안 돼요. 생명은 그나마 12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간 거니까 화학에 비해서 좀 살림이 괜찮은 편인데 화학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대략 난감해지는 상황인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사탐으로 런을 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과탐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굳이 가산점을 버리면서까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밑에 받쳐주는 친구들. 수능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 성적을 받쳐줘야 될 3, 4, 5등급 대 친구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거꾸로 역수력을 하면 내가 수능 가서 바탕으로 3등급 받느니 내가 수능 가서 사문으로 1등급 받겠어. 그래서 가산점을 포기하더라도 1등급이 유리할 테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는 친구들인 거죠. 올해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나 바탕 선택자, 그 중에서 특히나 화학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공부의 완성도를 굉장히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6평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6평에 대해서 이제 원등급 컷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과탐이 얼마나 쉬웠냐면 애들이 탐구로 보고 나서 얼굴이 펴졌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중하위권반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통 20점대에서 출발한 친구들이 대부분 30점 후반 40점을 넘는 친구도 꽤 많으니까요. 근데 원점수를 보세요. 사탐을 보면 이번에 6평에서 1등급 컷의 원점수입니다. 원점수인데 뭐 생윤 45, 윤사 40, 윤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그 다음에 한지가 46, 세지가 50.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갑니다. 근데 이 과탐이 가관이에요. 과탐의 1등급 컷의 원점수가 투과목은 원래 제껴놓고, 자, 물리원 48입니다. 화원 48입니다. 생원 48입니다. 지구 46입니다. 이번에 지구가 8점이 제일 높았습니다. 좀 어려웠던 얘기죠, 과탐 중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번에 탐구 되게 쉽게 나온 겁니다. 과탐 쉽게 나온 겁니다. 보통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과탐의 1등급 컷이 한 40점 중반 정도가 돼야 되고 한두 개 틀려도 최대 2개 틀려도 1등급은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사탐은 거꾸로 만점이 돼야 됩니다. 1등급 컷이. 사탐은. 보통 나중에 수능 가면 사탐은 1등급 컷이 거의 만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얘는 다 거의 만점으로 올라가고 재수 없으면 하나 틀리면 2등급으로 가는 경우도 나오니까요. 사탐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6평에서 과탐은 원점수가 너무 높았다. 컷이. 그럼 이거는 고로 너무 쉬웠다. 이번에. 쉬웠는데도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표준 점수는 꽤 괜찮게 나옵니다. 표준 점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직 고3 아이들이 과탐 공부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다는 겁니다. 과탐과 사탐을. 왜? 지금 기말고사 보고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이제 아직 원과목은 2학년 때 다 끝냈잖아요. 다 끝냈고 3학년 때 하는 거는 이제 진로 선택 뭐 저 투과목이나 이런 거 할 테니까 걔네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완성도를 끌어올리지 않고 있죠. 이제 부평에서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관건이겠죠.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쉬워서 이 펑크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평가원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1등급 컷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얘네들이. 안 와가지고 저희가 그냥 도수분포표를 보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하면 일단 152점이 가장 높아라고 발표를 했어요. 6평 보고 나서. 그러면 이건 당연히 미적 100점 맞은 아이가 원점수에 100점을 맞은 아이는 표점 152를 받겠죠. 그럼 4점 단위로 내려가니까 그럼 미적을 이제 하나 틀린 아이 96점은 어딜까라고 보면 이렇게 몰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149에서 148 정도가 원점수 96일 겁니다. 우리 6평 보고 우리 아이의 점수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대거 등장하죠. 여기가 아마 확통일 겁니다. 여기 확통일 테니까는 확통은 100점을 맞으면 145점의 표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은 100점을 맞으면 152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6평 결과만 놓고 보면 확통과 미적은 표준 점수 차이가 7점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 차이.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 수능에서 확통과 미적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미적한 아이가 그냥 밀고 문과로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전년도 수능까지는 저렇게 많이 안 났어요. 많이 나봐야 3, 4점에서 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킬러가 없어지고 아이들에게 빠른 계산 능력이 요구되고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요구되니까 결국 문과보다 이과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격차를 좁힐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올해 수능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또 없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합동에서 하나 틀렸지. 그 다음부터 이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에서 그럼 수학은 확통 선택한 아이가 2개 틀리고 미적 선택한 아이가 84점일 때 같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저거는 제가 확통과 미적을 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국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결국 엄마가 표점이 높을 텐데
이게 가채점 했을 때는 제가 그거 잘 냈나 보다 그랬어요. 왜냐면 가채점 상으로는 엄매랑 화장의 표준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났거든요. 1점밖에 안 났는데, 아니 이게 이제 실체점을 까보니까는 대략 이게 3점 정도의 차이가 난 겁니다. 3점. 3점이면은 어느 정도 점수 차이냐면, 최근 3개년 동안 가장 좁혀졌던 게 아마 2점일 거고, 가장 벌어졌던 게 4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 작년 말고 재작년 수능이 개인적으로 잘 냈는데 오게 튀었던 게 뭐냐면, 엄매하고 화작의 표준 점수 차이가 4점이었어요. 가장 넓었어요. 그 외에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수능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3점이 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 더 좁혀질지, 아마 더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작이 옛날에 우리 엄매가 무시하던 화작이 아니고, 화작도 이제 어렵게 냅니다. 화작도 계속 신유형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수반, 특히 반수반 들어온 친구들이 한번 6평 풀어봤니? 그러면 한번 집에서 풀어봤어요. 근데 화작하나한테 물어봐요. 화작 어땠어? 그러면 이게 화작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애들이 표현을 하니까. 근데 화작도 나름 이제 쉬운 것만은 아니다. 신경 써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 표준점수 추정치인데 요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맞고요. 또 6평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올해 입시에 변수가 좀 많습니다. 의대 증원이 일단 첫 번째 올해 화두잖아요. 그렇죠? 의대 증원이 뭐 2,000명 걸리다가 결국 1,500명으로 끝났는데, 보시게 되면 1,497명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발표가 다 났고. 그러면 이제 교과, 종합, 논술, 기타가 있는데, 교과로 증원되는 인원이 637명이고요. 종합이 459명이고, 논술이 62명, 기타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 331명을 뽑습니다. 그럼 보면은 교과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건 지역일까요? 비지역일까요? 저희는 비지역이 필요한 거죠. 지역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지역으로 나눠봤더니 교과가 13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교과가. 그리고 종합이 221명, 그 다음에 정시가 192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종합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이 정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인원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는 솔직히 닥쳐봐야 합니다. 저도 그 상황에 맞닥뜨려봐야 아이들의 지역 영향을 봐야 되니까요. 펑크가 어디까지 날 건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의 지원 성향을 보면서 예측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항상 저희 반을 지도하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 그럼 얘네가 우리랑 상관이 없을까? 근데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왜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죠. 지역 인재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역에 내신의 강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내가 경북대 지역 인재를 딱 쓰면 간닥간닥한 거예요. 이게 안정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북대를 쓰고 또 한 장을 어디 써야 되냐면 뭐 계명대라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올해 2년 팍 늘어났잖아요. 그럼 올해 경북대가 안정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한 장을 낭비해서 지역인재를 또 쓸까요? 저는 안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지역인재 최고봉은 경북대인데, 낮은 대학을 뭐 이미 경북대 안정을 잡아놓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서울로 막 질러대지 않을까. 인서울 의대로 최저 맞춰보겠어 하고서 이제 막 인서울로 지르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요게 전 지금 최대 고민입니다. 지금 이게 지역 우수 인재가 이제 지역 인재 거기 전형에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카드를 인서울 의대 쪽으로 아마 써댈 거다, 느낌상. 저라도 그렇게 쓸 테니까요. 그 아이들이 컨설팅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할 거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최상위권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 효과를, 낙수 효과를 받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올해 굉장히 의대의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메디컬 의대 안 되던 애들이 의대를 학종과 교과로 붙게 되잖아요. 그 정도 인원만큼, 그 정도 인원이 여기서 학생부 교과로 증가를 보게 되시면 저기서만도 벌써 몇 명인데요. 350명 정도가, 거기다 논술 늘어남까지 하면 400명 정도가 수시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빠지게 됐을 때 그럼 그 밑에 학교들이 과연 그 정도의 분모가 펑크가 날 테니까 펑크에 아마 체감 난이도 한 2배 정도로 펑크가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2배 정도의 펑크가 났을 때 과연 합격선이 어디까지 낮아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왔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근데 이거 하나면 차라리 괜찮은데, 요 다음, 일단 학교별로 보여드리면, 이게 진담입니다. 진담인데 분별로 정시, 요번에 정시. 저희 또 정시가 관심이 많죠. 정시에서 보시면 가군에 보시면은 눈에 확 띄게 든 학교가 몇 개 보이죠. 네. 일단 메이저 의대들, 소위 저희가 메이저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성대가 40명이 들어요. 40명. 그러니까 단순히 40명 보시면 모르겠지만 보통 여기서 연대, 카톨릭, 성대, 울산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쓰게 될 때 아이들이 성대나 울산대는 좀 겁나하겠죠. 인원이 적으니까. 근데 올해 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대입니다. 성대가 50명이 되면서 제일 많아졌어요. 메이저 중에서. 그러면 과연 저기를 어떻게 쏠릴 거냐. 왜냐하면 보통 여기 군에 있는 아이들이, 나군에서 여기 쓰는 아이들이 가군에서 연대, 가톨릭, 성대, 울산대 중에 하나 쓸 겁니다. 얘네가 옛날에는 저 위쪽을 썼다면 올해는 여기를 얼마만큼 쓸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좀 던전 포인트겠죠. 정시에서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 가천대가 많이 들었죠. 인하대는 원래 다군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가군으로 갑니다. 저것도 변수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전화 받았어요. 작년에 여기서 치대 간 친구가 있는데 걔는 좀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국형 성적으로는 정시로 내가 의대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치대를 갔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인하대가 많이 들었던데요. 근데 그 인하대 정도면 제가 작년 국형 성적만 나오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할 거야. 걔가 지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가 좀 많이 들었죠. 나군에서는 아주대가 좀 많이 들었고 정시에서. 요거는 이제 지역인재랑 치대가 빼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이 있는데, 솔직히 논술은 이제 거의 로또 중에 로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또 중에 로또인데,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저희 반 학생들 중에 내신으로 이제 수시로 승부를 보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은 당연히 최저 맞추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겠죠. 최저 맞추는 걸. 근데 이제 정시로 의대 가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보통 논술을 씁니다. 이제 정시로 가야겠다는 친구들이 논술을 쓰게 되는데, 논술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최저를 다 맞추세요입니다. 논술 잘 써서 붙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최저를 다 맞춰주세요. 그러면 최저 중에 가장 센 거를 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국수, 영탐, 합 5, 4, 5잖아요. 그쵸? 4, 5 정도를 맞추면 1, 1, 1, 1, 2. 이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는 맞춰주면 정시에서 아무리 낮은 1등급이라고 해도 메디컬 정도는 비벼볼 수 있다. 네. 높은 1등급이 섞여 있으면 의대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 취지에서 쓰게 되는 거고, 올해 근데 주목해야 될 건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가천대가 원래 논술을 안 뽑았어요. 의대를. 근데 가천대가 40명을 뽑습니다. 40명. 제가 올해 저희 반 애들은 여기 무조건 쓰게 할 거예요. 애들 저는 정시학교에 돈학과에 안 써요. 그런 말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40명으로 늘었고, 왜 써야 되냐면 다른 의대 논술은 이 수학이 차원을 달리합니다. 근데 얘네 오늘 처음 생겼고, 뭐라고 발표하고 있냐면 약식 논술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수원수투가 도대체 어떻게 난이도 조절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만은 합니다. 이거 질러볼만 합니다. 요거는 한번 저희가 전략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의대 변수에 아울러서 올해 진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자유전공입니다. 무전공. 이 자유전공이 요즘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확대가 되고 있어서 자전으로 뽑아놓고 나중에 이제 니네가 선택해 라고 하는 건데, 대학이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펑크가 안 납니다. 펑크가 생각보다. 왜냐하면 과별로 뭐 5명, 10명 이렇게 뽑다 보면 어느 과는 애들이 겁나서 못 쓰면, 경쟁률이 높아서 못 쓰면 펑크 나는 경우들이 나오죠. 근데 100명, 200명 단위로 뽑아버리면 아이들이 줄을 쫙 쓰잖아요. 줄을 쫙 쓰니까는 그런 펑크 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뽑아내는데, 일단 이거는 원서 쓸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건대의 경우를 보게 되면 KU 자전이라고 있고 문과대학 자전이라고 있습니다. 둘 다 이름은 자전인데 앞에 붙는 게 틀리잖아요. 일단 원서 쓸 때 세부 조건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는 이렇게 아이들 입시호강을 보면은 미커랑 문커는 안 돼. 나중에 선택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KU 자전은 수의과대, 예술디자인, 사범대학 제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종으로 쓴다, 수시를 쓴다, 아니면 논술로 쓴다고 했을 때 내가 미커를 하고 싶으면 KU 자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원을. 미커가 문과대학에 있다고 해서 문과대학 자전을 했다가는 미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쓸 때. 무전공이 많아지면서. 근데 저것도 그냥 인정할 만한데요. 이런 겁니다. 올해 성대가 이제 자전을 뽑기 시작하는데, 이 자전을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학의 정원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대학의 정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빼와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전으로 애들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는 다른 곳들은 아이들이 꽤 줄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꽤 줄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우리가 올해 원서 쓸 때, 제가 원서 쓸 때 작년도 입결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지? 작년도 입결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제 의미가 없다. 단순히 참고 자료지 의미가 없는 또 연도가 됐다. 이게 매년 좀 너무 힘든 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성대에 예를 들면 학주에서 자전을 20명을 확정을 했어요. 20명을 늘렸더니 다른 데서 줄입니다. 근데 공학에서 2명 줄였고 자연과학에서 4명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 보니까는 114명을 딱 박아놨죠. 다른 데서 쭉 줄였어요. 그 다음에 논술도 30명. 딴 데서 줄였어요. 근데 요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수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문제예요. 아래 마이너스 인원을 합쳐보면 위에 이 인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좀 나머지는 어디서 갔을까 생각하면 결국 정시에서 빼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워낙에 지네 계열로 대단위로 모집하던 애들이 또 여기다가 자유전공까지 넣어놔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입결 분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수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시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정시도 작년 모집 인원과 반드시 비교가 더 필요하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상황인 거고,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종대거든요. 세종대 몇 명 뽑습니까 지금? 과별로 한 명 뽑아요. 자전으로 223명 갖다 놓고 과별로 쭉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학교는 다른 데는 뭐 심장 센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강심장이 뭐 지르면, 이런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어서 이게 그렇습니다. 몇몇 자전을 주장하고 그 학교에서 미는 과들은 이렇게 인원수를 갖고 뽑지만, 극단적으로 자전으로 다 뽑아버리고 나머지는 한 명, 2명, 한 명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좀 올해가 굉장히 어렵다. 원서 쓰기가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혹시 요런 정도 단계에서 그러면 펑크 아닌 펑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자전 쪽은 어차피 쭉 뭉쳐 있을 거고 뭉쳐 있을 거니까는 그런 역외역을 치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대단위를 모집하다 보니까는 떨어질까봐 오히려 안정적으로 또 원서를 쓰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거꾸로 이제 입결은 같이 올라가는데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펑크나는 부분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어디다라고 예측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그래서 매주 각 지점끼리 이렇게 주무회의를 통해서 서로 학교 연구원 갖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막 수시 원서 쓸 때쯤이면 잡힐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8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수는 특히 저희는 이제 차장님권을 노리는 반이다 보니까 고대가 이게 문제입니다. 고대가 이제 올해 논술을 신설을 했는데 꽤 많이 모집합니다. 논술 꽤 많이 모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논술 날짜가 딱 겹치는 학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가 발표한 거는 수능 끝나고 그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자연계열 논술을 보고 일요일에 인문계열 논술을 본다. 근데 이때 같이 대칭이 되는 학교가 어디냐면은 경희대 의학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자연계열. 그 다음에 이제 인문 같은 경우는 경희대 사회계열과 서강대 인문계열. 이게 딱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거냐. 아이들이 서강대를 쓸 거냐, 고대를 쓸 거냐. 이런 상황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뽑는 인원이 361명입니다. 361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인원이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딴 데서 빼온단 말이죠. 딴 데서 빼오는데 어디서 빼왔나 봤더니 와, 이 두 개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학춘 어차피 고등학교 애들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학우랑 개정은 저희 반 애들이 중점적으로 노려야 될 전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인원을 빼가 버리면 이거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쓸 때. 그러니까 보통 하고 쓰는 경우는 내신이 좋은데 보험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저만 맞춰라. 근데 고대가 올해 되게 머리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저희 반에서도 의대 쓰는 아이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내미는 카드가 고대 학업 우수는 하나 써. 왜?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으니까 네가 수능 잘 보면 면접 안 가면 돼. 그리고 네 의대 쓴 거 다 떨어지면 그걸로 정시 써가지고 내가 메디컬 어디 하나 내가 넣어줄 테니까는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올해부터는 면접이 없어. 이게 일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붙으면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학업 우수가.